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지금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분석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짐작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 23일 날 오산 미 공군기지에 미국 민항기죠. 델타 항공의 임대 여객기 한 대를 포함해 가지고 3대의 여객기가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에서 이 항적 자료들을 분석하는 아침 한개 블로그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델타 항공 8956편이 한국 시간 7월 23일 날 오후 4시 27분에 착륙했고요. 2시간 후인 오후 8시 48분에 앵커리지의 테드 스티븐스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시는 테드 스티븐스입니다만은 인근에 엘멘도르프 공항이 있죠. 공군기지인데 이 공군기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375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보잉 747-400ER 기종인데요. 이 델타 항공 여객기의 출발지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였습니다. 오후 2시 34분에 출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오산기지에는 델타 항공의 운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대의 민간 항공기도 미국 국방부 수송사령부하고 계약된 걸로 되어 있는데 동시에 하여간 운항이 된 겁니다. 그중 하나는 옴니에어 인터내셔널 272편입니다. 오전 11시 2분에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해 가지고 일본의 요코타 기지로 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언제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특히 보잉 763 기종인데요. 이 기체는 지난 12여일간에 모두 5번에 걸쳐서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흔적은 있는데 도착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 기체의 과거 비행 기록을 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워싱턴주의 타코마 국제공항 그리고 오산 미 공군기지,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를 셔틀같이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의 비행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이 워싱턴주의 시애틀 그리고 타코마 지역이 한반도 유사시의 증원 전력인 미 육군 제1군단하고 이들의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미 공군 제62 항공 수송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 그게 바로 포트 루이스인데요. 이 포트 루이스하고 JB 루이스 맥코드 기지가 있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이 포트 루이스에는 주한 미 육군인 제2보병사단 예하 부대이면서도 미 본토에 주둔하는 2여단, 3여단을 행정지휘하는 7보병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윗베이 아일랜드 항공기지도 부근에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을 최근 10여일간 지속적으로 셔틀로 왕복 비행을 하고 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체는 엘멘드로프 공군기지를 이륙해 가지고 오전 9시 21분 오산기지에 도착한 후에 오후 1시 18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출발한 아트라스 에어 8063편입니다. 이 기체는 오후 3시에 가데나 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 역시 항적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난 10여일 사이에 한국에 2차례 왔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왔고 23일에는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델타항공 여객기는 지난 10여일 사이에 항적 기록을 보니까 이번 23일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아트라스 에어 8063편, 델타항공 8956편의 항적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운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에 여러분 보시죠? 만약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오산기지로 수송할 병력이 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도착하는 아트라스 에어 8063편을 다시 오산으로 운항하면 될 일입니다. 오후 2시 34분에 출발한 델타 8956편하고는 불과 30여 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불과 30분 편차밖에 나지 않는데도 항공기를 추가로 임차했다 하는 것은 이건 비효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8956편을 운항했다는 것은 반드시 운항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침 한개 블로거는 이런 3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째는
이 옴니에어 인터내셔널 E7D 편 보잉 767-300은 워싱턴주의 시애틀, 타코마를 오가는 왕복 셔틀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틀라스에어 8063 편은 엘멘도르프, 오산, 그리고 가데나를 오가는 왕복 셔틀일 것이다. 세 번째는 델타 896 편의 보잉 767-400은 일회성 부정기 편이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과연 오산 공군기지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민간 항공기 세 편이 동시에 오가는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점이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오산 기지하고 스웨들 타코마를 왕복 운항하는 옴니에어 인터내셔널 E7D 편입니다. 보잉 767-30 기종인데요. 300 기종인데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오산 기지하고 스웨들 타코마를 왕복 운영하는 옴니에어 인터내셔널 E7D 편인데요. 보잉 767-300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탑승 인원이 한 220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10일간 5차례를 왕복했다는 것은 최소 1000명에서 한 1300여 명 정도를 수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 자체도 기피합니다. 그래서 병력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병력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한미 군사훈련을 하려고 들어온 병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한국 내 병력이 미국 본토로 간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병력이 한 곳으로 충원된 것인지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분명히 아주 특이한 동향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아틀라스에어 8063 편 보잉 747-400의 운항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이 기체가 화물용인지 여객용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아틀라스에어가 여객수송보다는 화물용으로 많이 뜨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물용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예측은 한반도에 병력을 증원해야 될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갑자기 세 편의 여객기가 오산 기지에 드나들 정도로 수송해야 될 병력과 물자가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의 병력과 물자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병력과 물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다른 예측은 주한미군 감축의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딩일 때는 그런 거죠. 만약 세 편의 여객기가 오산 기지에서 병력과 물류를 미국 본토라든지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로 싣고 나갔다 그러면 이건 그동안 말로만 떠들던 주한미군의 감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도대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의문을 풀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세 편의 여객기가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 이걸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22일 날 미 공군의 제60 항공기동비행단 소속의 C-17A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오산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체는 지난 19일 날 오후 5시 45분 미국 시간인데요. 한국 시간은 20일 날 오전 2시 42분입니다. 캘리포니아 페어필드를 이륙해 가지고 밤 10시 32분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 32분에 하와이의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오후에 8시 56분 미국 시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날 오전 3시 56분에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가지고 20일 날 오전 4시 2분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날 오후 1시 32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4시간여 후인 오전 8시 22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 22분인데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가지고 오전 9시 37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 37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4시간 후인 22일 날 오후 10시 23분 오산 기지를 이륙해 가지고 밤 11시 55분 도쿄만 상공에서
ADS 작동을 중지했습니다. 그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적 이 표시 등을 껐다는 이야기죠. 분명 건 이 기체가 오산 기지에서 4시간여 정도 체류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죠. 아마도 중요한 화물을 하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시간이면 하역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체의 오산 출몰이 아주 큰 관심을 끄는 건 뭐냐?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기체는 그동안에 2019년과 올해 7월 사이에 일본에서는 2번 정도, 그리고 2차례 정도 식별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의 소속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60 항공기동 비행단 소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60 항공기동 비행단이 일본에 나타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극히 위기였습니다. 또 하나, 이 기체가 출발한 곳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페어필드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페어필드, 이 공군기지가 있는 이곳에 미 공중기동사령부 산하의 제18 공군 제92 공중급유 비행단, 그리고 항공전투사령부 예하의 미 공군 전쟁센터, 제57 비행단, 미 공군 무기학교, 제509 무기비행대, 그리고 워싱턴 주방위공군, 제141 공중급유비행단, 제116 공중급유비행대, 미 공군 교육훈련사령부, 제58 특수작전 비행단 예하의 제36 구조비행대, 또 제336 훈련전대 예하의 미 공군 생존도피 저항 탈출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부 산하의 합동병력회복국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2일 날 오산에 도착한 C-17A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는 미 공군 전쟁센터 또는 제58 특수작전비행단, 제36 구조비행대, 제336 훈련전대, 미 공군 생존도피 저항 탈출학교, 합동병력회복국, 이런 과하고 이런 데하고 관련된 장비를 수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미 합동참모부 산하의 합동병력회복국, 그리고 미 공군 생존도피 저항 탈출학교는 미군 병력이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적국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신문과 고문에 저항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2여일간 뻔질나게 미국의 여객기가 오선에 오고 또 C-17A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왔다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뭔가의 작전이 준비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가 아니고요. 우리 주한미군이 나간 게 아니라 인바운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군의 병력이 한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물자도 들어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무슨 계획이 세워지고 있길래, 무슨 전략이 지금 세워지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Y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